기준점을 두고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들을 모아놓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느낌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보고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 하더라도 거짓인지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다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면 거짓인 명제, 참이면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를 공부하는 건 우리가 수학의 발전 방향에서 본다면 뭐 이집트 쪽에서 기하학이 발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에서는 대수학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고대 그리스 쪽에서 발전한 게 이런 명제 쪽이에요. 이게 논증 뭐 해석학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논증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뭐 나중에 철학으로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옛날에 수학자들이 전부 다 철학자였던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혹시라도 철학을 전공하게 되면 철학으로 대학원을 간다거나 박사학위를 따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철학과 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x 플러스 3은 5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x가 무엇인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앞에 만약 x가 1, 2라면 이거 2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문장 덕분에 참인지 거짓인지 몰랐던 게 거짓이라는 게 확실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전제 조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라는 느낌이죠. 됐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미리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건 하나 달아주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명제가 아닌데 이게 명제가 아닌 애들을 명제가 되도록 x 값을 내가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x 마이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여기 수분해줄 테니까 이 식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2또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이 되도록 x를 선택한다. 이게 x가 2일 때 또는 마이너스 3일 때예요.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되도록 도와주는 이 x 값을 보고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은 해랑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냥 해를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으면 이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역, 이, 대우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부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B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문장은 A가 진짜로 B를 싫어하면 참이 명제가 되겠죠. 그런 이 상태에서 이 명제를 부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A는 B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싫어한다의 반대가 좋아한다는 아니다. 그래서 싫어한다의 반대는 싫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4보다 크다 이걸 부정해라 라고 했다고 해서 x는 4보다 꼭 작을 필요는 없는 거죠. 같아도 큰 건 아니니까 반대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한다를 부정하라 그러면은 좋아한다가 아니라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뭐한다를 뭐뭐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꼭 제일 뒤에 있는 문장을 무조건 한다를 아니다라고 바꾸면은 꼭 또 틀린 문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x는 4를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는이나 그리고를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A는 이렇게 가지. X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를 부정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X는 4보다 크다와 X를 5보다 작다로 구별을 해서 이 수직선을 표현하면 해주시겠네. 4, 5 표현한 다음에 여기 색칠이 안 되어 있고 아니니까 바깥쪽 색칠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거의 반대를 X는 4보다 작고 X는 5보다 커. 근데 여기에서 X가 4를 포함하지 않고 5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둘 다 포함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AND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없으니까 또는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X는 이거를 만족한다 를 부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쪽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한다를 부정한다, 얘를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만족하지 않는 영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니네가 풀다보면 부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뭐이다를 뭐뭐가 아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놓지 않고 문장을 의역해서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도 니네가 이게 같은 말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거를 부정해라 그래서 X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문장은 문제집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D를 아니다라고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같은 문장을 여기 뒤에다 쓴다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반대되는 쪽이면 부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모든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얘를 부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정이니까 여기서 모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 이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한다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초콜릿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일부의 사람이 초콜릿을 좋아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일부가 초콜릿을 좋아한다 이거를 우리는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초콜릿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둘은 같은 문장처럼 보여요. 그지?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초콜릿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 중에 일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네? 라는 이야기를 살짝 내포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초콜릿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 좋아하는 사람도 조금 있나 보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좋아하는 게 메인이고 얘는 싫어하는 게 메인이지. 그래서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가 초콜릿을 좋아해도 되고 전부 다 초콜릿을 좋아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초콜릿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부가 초콜릿을 싫어해도 되고 전부 다 초콜릿을 싫어해도 돼요. 그럼 일부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말과 일부는 초콜릿을 싫어한다는 말은 공통인 이야기지만 전부 다 초콜릿을 좋아한다와 전부 다 초콜릿을 싫어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한다를 부정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초콜릿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콜릿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역이 돼서 분명히 문제에 나올 텐데 이 의역되기 전의 상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럼 여기 이 문장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초콜릿을 좋아한다의 반대쪽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일부와 모든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초콜릿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에리마?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뭐라고? 싫어한다. 싫어한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의 반대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이걸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여기에서는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뭐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어떤이라는 단어가 일부분과 전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부정을 했을 때 어떤으로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런 문장은 시험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개념서를 읽다 보면 모든의 반대는 어떤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떤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글자의 변화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반대로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걸 부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한다. 이 햄버거와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모두 햄버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일부가 햄버거를 좋아할 수가 있고 모두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라는 건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공존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하고 싶으면 이것만 말하고 싶다면 햄버거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해도 좋고 어떤 사람들은 햄버거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말하고 싶다면.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떤이라는 단어를 쓰면 얘 또는 얘를 포함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어떤이라는 건 내가 무작위로 사람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사람을 한 명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사람을 전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단어는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반대가 부정이니까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은 모든이 되고 모든은 어떤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같은 뉘앙스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어떤 참임명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은 그래 뭐 2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 명제는 항상 참이죠.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이건 참인 명제인데 내가 이 참인 명제를 부정을 했다. 부정을 하면 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참인명제예요. 참인명제를 내가 아니라고 했어. 그럼 내가 하는 말은 당연히 거짓이겠죠. 누가 봐도 참인데 누가 봐도 참인명제를 내가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말이 당연히 틀린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참인명제를 부정하면 항상 거짓인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인명제. 자, 거짓인명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가 떠 있으니까 오늘은 비가 온다. 이것은 거짓인명제입니다. 내가 이 거짓인명제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부정을 하게 되면 오늘은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가 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거짓말은 아니죠. 참임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일단 네가 한 말은 거짓이다라는 것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한 말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거예요. 이 문장을 잘 쓰는 게 정치 언어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정책이다 또는 뭐 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죠. 좋은 정책이다 안 좋은 정책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정책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모든 대답을 회피해 나가죠. 정치언어. 정치인들의 언어를 보면 거짓인명제는 안 써요. 항상 참인명제만 말해요. 하지만 그 문장에서 듣고 싶은 말은 안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면 해가 떠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가 떠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것 같다. 비는 안 오잖아요. 그죠? 뭐 구름이 꼈다. 아니면 날씨가 흐리다. 천둥번개가 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죠? 그냥 이 상황에 대한 반대쪽 말, 그냥 참인말만 적당히 둘러서 말하는 느낌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짓인 명제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명제를 부정한다고 지금 있는 그 현상을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말이 틀렸다라는 것만 설명하는 게 이런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인 명제가 되고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은 거짓인 명제가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는 예를 들어서 나는 500원 또는 1000원을 갖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또는이라는 건 500원짜리를 가지고 있고 1000원짜리를 안 가지고 있고 얘 안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상황을 다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는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동훈아? 네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랑 1000원이 있어. 알겠지? 네 우주머니에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가 있어. 내가 너한테 야 혹시 1000원짜리 또는 5000원짜리 있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원 또는 1000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10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만족해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방정식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구나? 뭐라? 방정식. 명제 말고. 방정식. 애매한가? 어렵나?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게 방정식이야? 그렇지. X값에 따라 식이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X값에 따라 식이 참도 되고, 이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보고 우리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럼 항등식의 뜻은 뭐예요? 항등식. 항상 참이 되는 등식.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항등식은 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왜 아니에요? 맞지? 또는이니까. 이해돼요? 방정식은 참 또는 거짓이 되면 돼요. X값에 따라서 식이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은 항상 식이 참이 되는 등식을 보고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등식은 참이 되는 거잖아. 방정식은 참 또는 거짓이 되라며 참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럼 방정식 맞는 거죠. 또는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항등식은 방정식의 일부분이에요. 그래,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집합을 배웠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방정식의 일부분으로 항등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500원 또는 1000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요거 세 개죠. 그럼 내가 이걸 부정해라 그러면 요걸 이야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500원, 1000원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다가 또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또는이라고 이야기하면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또는이라고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라고 연결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고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걸 식을 쓰다가 콤마를 이렇게 찍을 때가 있거든요. 이 콤마는 그리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답을 쓸 때, 2차 방정식 답을 쓸 때, 요거. 2차 방정식의 답을 쓸 때, 여기다가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빨리 문제를 풀려고 x는 2랑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2랑 마이너스 3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또는이라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랑 마이너스 3을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답을 쓰라고 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쓰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좀 더 정확한 거고, 따로따로 쓰기 싫으면 여기를 또는이라고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수직선 이야기할 때 x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우리가 뜯어가지고 x는 4보다 크다. 여기서 and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and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집합으로는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내가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은 여기 바깥쪽 이게 아니니까 바깥쪽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바깥쪽을 표현을 할 때 x는 4보다 작거나 같고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원래 5가 없으니까 반대쪽에 5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으니까 여기에서는 또는으로 연결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또는이라는 건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으니까 합집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명제를 가정과 결론으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통 가정은 P, 결론은 Q예요. P이면 Q이다. 참인 명제가 된다면 짝대기 2개 씁니다. 얘는 참일 때만 써요. 자, 어떤 명제가 주어졌어요. 이제 이 명제를 우리가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는 이 명제를 문장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배운 다음에 명제를 배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라면 뭐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이면 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일 텐데 뭐뭐가 되기 위한 위해 뭐 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뭐가 되기 위해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되고 싶은 거니까 제가 결론이거든요. 그죠? 뭐뭐가 있어야 한다. 이게 가정, 뭐뭐여야 뭐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뭐뭐이기 위한 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쪽이 결론이어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 주세요. 이거는 뭐 문장이 좀 안 이쁜데 하여튼 뭐뭐가 되기 위한 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쪽이 결론이다. 걔가 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P라는 가정의 집합이 있다. Q라는 결론의 집합이 있다. 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참인 명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P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죠. 그러면 이게 거짓인 명제예요. 왜 거짓인 명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죠. 신채원? 이게 거짓이야. 왜 거짓일까? 뭐라고 안 들렸어요? 아니라서? 이게 뭐 때문에 아닌데?
그렇지. 6. 6의 약수 중에 8의 약수를 만족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어떤 숫자 있어요? 3. 그래, 이런 거. 자, 6의 약수는 8의 약수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는 8의 약수라고 그랬는데, 6의 약수 중에 3은 8의 약수가 아닌데? 그럼 이 말은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내 친구 누구는 싸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니까 이 문장은 거짓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뭐를 만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의 약수 중에 1, 2, 3, 6이 있고 8의 약수가 1, 2, 4, 8이 있다면 요런 거, 요런 거 안 되는데? 요런 거 안 되는데? 이런 애들 때문에 6의 약수를 보고 8의 약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관례라고 합니다. 뭐예요? 이게 안 되는 예를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죠. 가정과 변론이 있는데 여기에는 1, 2가 있고 여기에 4, 8이 있고 여기에 3, 6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은 여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게 있다면 이 명제는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물을 먹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좀 전에 물 먹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거짓이구나 바로 이야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 가정에 존재한다면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게 있으면 거짓, 그건 반대로 전부 다 포함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겠죠.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안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죽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참인 명제와 가정과 결론이 있을 때 참인 명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결론을 비교해 봤을 때 결론이 가정을 포함한다면 이건 참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참인 명제를 찾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괜찮습니까? 참인 명제를 찾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서 말이 되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명제는 무조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보고 가정의 집합을 만들어 보고 결론의 집합을 만든 다음에 집합의 모양을 본 다음에 가정의 원소를 결론이 다 포함하네? 이러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인 명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관례를 찾는 부분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결론, 가정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나눠보면 P의 여집합이 1번과 2번 영역을 합친 거고 Q의 여집합은 1번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비교해 본다면 P의 여집합이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참인 명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뭐뭐가 아니다 잖아요. 그죠? 여집합은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집합에서 P의 여집합이라는 건 명제에서는 부정과 같은 겁니다. not P. 이게 부정을 뜻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이거 차이인데 뭐뭐가 아니다 라는 건 부정을 뜻하는 거고 여집합은 부정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not P를 not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참말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문제 좀 볼게요. 자, 명제를 골라라. 보기라! 자, 명제를 골라라.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인 명제. 그 다음에 100%살은 높은 살이다. 높다라는 기준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사료는 새인데 날지 못하죠? 그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6보다 크다. 이건 x 값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만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자면 기억은 참인 명제, 디귿은 거짓인 명제. 거짓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75번은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집합이라는 건 그냥 해를 찾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다음 자 이것도 뭐 별거 없죠. 해를 찾아서 그냥 교집합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어떤 조건의 부정 또는을 그리고를 또는 P를 부정하면 not P, Q를 부정하면 not Q, X는 A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한 건 아니죠.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거 있잖아요. X랑 Y랑 같고 Y랑 Z랑 같다. 이게 원래는 X랑 Y랑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Y랑 Z랑 같고 Z랑 X랑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원래. 알겠죠? 저런 식으로 붙여서 쓸 수 있는 건 그리고일 때만 가능해요. 부등식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같지 않고 and를 또는 같지 않고 and를 또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단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79번에 2번을 보세요. 자, 1, 2, 3, 4, 5에 대하여 조건 x는 홀수이거나 6의 약수가 아니다에 부정을 말해라. 그러니까 x는 홀수이거나 6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이에요. 알겠죠? 근데 뭐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앞에 나와 있는 홀수랑 6의 약수가 부정이 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가 짝수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면 뒤를 이다 라고 끝내도 상관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x는 짝수이거나 6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요. 괜찮습니까? 홀수가 홀수이고 그 다음에 홀수가 아니고 6의 약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자기가 보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반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명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거든. 이게 아니고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가 a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nd를 또는이라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은 소수이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으로. 괜찮죠? 합성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합성수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어주면 그게 부정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충분히 할 만해요. 그 다음에 여기
P는 2의 배수, Q는 3의 배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not P는 P가 2의 배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의 배수가 아니면 not P. 그 다음에 Q는 3의 배수라고 이야기했는데 not Q는 3의 배수가 아니면 not Q. 이런 식으로 부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죠? 여사건입니다. 여집합. 여기 85번도 충분히 할만하니까 먼저 내가 안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정과 결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참인명제를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인명제를 고르려면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판단을 해야 돼요. 가정을 결론이 포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2 이게 가정이죠. 결론 얘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을 만족하는 거는 2랑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얘를 포함하죠. 그러면 참인명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 자, 가정이 요거고 결론이 요거니까 이렇게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가정과 결론을 비교를 해보니까 가정에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죠. 이것 때문에 참인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 괜찮나요? 결론은 가정을 다 포함해야지만 참인명제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자, 그 다음 n이 소수이면 n은 홀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n이 소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소수 중에 알고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진영은? 2 3 5 7 이렇게 얘기했죠? 자, 홀수 말해보세요. 이런 홀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뭐가 빠집니까? 2가 빠져있죠. 그럼 결론이 가정을 포함을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인 명제예요. 자, 여기 A, B가 0이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A, B가 0인 상황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상황.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상황. A가 0이고 B가 0인 상황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결론을 만족하는 집합은 요거 말고는 없죠. 괜찮습니까? 그럼 결론이 가정을 포함 못하잖아요? 얘도 참인명제가 아닌 거예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89번 문제 별표. 자, 이게 왜 별표냐면은 자, 우리가 맨날 집합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P랑 Q 이런 식으로만 모양을 잡는 게 익숙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P랑 Q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참인명제를 만들기 위해서 꼭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1번, 2번, 3번 영역이라고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괜찮죠?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한다. 이 상황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여기 바깥쪽을 1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운데를 2번 영역, 안을 3번 영역이에요. 그래서 Q의 여집합은 2번, 3번 다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P 교집합 Q다. 그럼 P는 3번이고 Q는 1번이죠. 괜찮습니까? Q의 여집합이 2번, 3번이면 Q는 이거의 반대쪽이니까 1번이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을 교집합하면 P다. 틀렸죠? 공집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P랑 Q랑 교집합을 하면 Q다. 마찬가지죠? 공집합이 나와야 돼요. P랑 Q랑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P 차집합 Q 하면 뭡니까? 보자. 한진아
P 차집합 Q는 뭐야? 여기 P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시연아 여기 5번 Q 차집합 P는 뭡니까? 공집합 여기는 Q죠. 뭐야? Q. 자, 여기 Q의 여집합이 2번, 3번이면 Q의 여집합이 반대쪽이 Q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 영역이 Q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는 3번 영역이 있고 겹치지를 않죠. 그래서 P 차집합, Q 차집합 P 하면은 뺄 게 없는 거니까 Q가 그대로 나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도 설명을 했고, 모든 어떤, 이것도 설명을 했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를 부정해라.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크지 않다라는 건 이 문장이 없죠. 그래서 x의 제곱은 0보다 크지 않다가 아니라 x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뭐 않다, 뭐뭐가 아니다. 꼭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다음, 어떤 유리수에 대하여 이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유리수에 대하여 이 x는 3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반대. 어떤은 모든, 모든은 어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의 부정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새는 날 수 없다. 적어도 한 마리의 새는 날 수 없다. 날 수 없는 새도 있다. 이 셋 중에 1번은 안 나와요. 알겠죠? 1번 문장은 안 나옵니다. 2번 또는 3번의 문장으로 항상 설명이 돼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역과 대우랑 상관까지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많아. 자, 그러면 잠깐 문제를 풀 시간을 줄 테니까 문제 좀 풀다가 다시 설명을 이거 그냥 다음 시간에 몰았을까?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풀도록 하죠. 시작. 47쪽까지.